선생님께서 그 특이하게 전공 과목이 대학에서 서울대학에서 조선공학을 하셨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어떻게 해서 조선공학을 하게 됐습니까?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 하면은 예. 공과계통이 그렇게 높이 안 나왔습니다. 안 나왔습니까? 네. 그 당시에 60년대 초반에 하도 가난한 나라라서 또 제가 집이 가난했고 해서 만약에 부유한 집에 났으면 제가 아마 물리대 지리학과나 뭐 역사학과로 갔을 겁니다. 그런데 하도 가난하고 그때 또 막 원료혁명에 일어나고 나서 공업을 일으킨다. 뭐 공과계통을 굉장히 우대하고 해가 그때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도 막 갔는데 저는 이 화학이라든가 전자 전기 같은데 이런 데는 고등학교 물리 시간이나 화학 시간에 재미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 뭐 좀 덩치가 좀 큰 거 뭐 토목과로 한번 가볼까 아니면 광산과로 한번 가볼까 조선과로 가볼까 하는 제가 이제 또 뭐 전 누님 다스리 밑에 외동으로 태어나가 부모를 항상 모셔야 되는데 광산촌에 가서 그 살기도 좀 뭐 하고 해서 뭐 좀 그 당시에 월급도 제때 못 받는 조선소에 근무하니 차라리 낫겠다. 그때는 뭐 조선소다운 규모의 조선소는 대한조선공사 부산인 것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가니까 아마 좌우에서 부모님은 뭐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뭐 삼촌들 누님들 뭐 다 반대죠. 조선고를 가느냐, 공과대학을 가느냐 그래서 그런데 뭐 제가 또 어릴 때부터 고집이 조금 있어가지고 갔습니다. 갔더니 제가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뭐 우리 나오면 그 당시에 나오면 아무 갈 데 없는 전자과, 검소과, 조선과 이게 그때는 뭐 요즘 학생들보다는 훨씬 미래지향적인지 굉장히 점수가 높았어요. 그래가지고 나오면 그 세과 어디 갈 데 하나도 없는데 선생님 취직 잘 되기야 뭐 토목 건축 나오면 공무원 되기도 쉽고 뭐 섬유과 나오면 뭐 한국 그 당시 공장에 있다가 해봐야 막 섬유 공장에 주고 있고 했는데 화학과 아니면 전기과 뭐 이런데 요즘에 비하면 그때 진학 지도하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 하고 그래 볼 수 있었습니다. 조선과 내는데 그런데 조선과를 나와서 이제 대한조선공사 들어갔죠. 들어가고 몇 년 있으니까 이제 현대중공업, 현대조선 만든다고 이제 뭐 사람도 뽑고 해서니 그래 뭐 월급도 좀 더 주는데 그거 가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또 가서 있으니까 또 정이 붙고 뿌들고 하니까 똑같지도 못하고 그래서 조선소에 뭐 한 18년 있었죠. 예. 그러니까 그렇지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서 또 뭐 아무래도 중력으로 승진하시고 나니까 노무 관계를 하시다 보니 노사 관계 굉장히 또 밝으셨다고. 그렇습니다. 예. 85년도부터 네.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현업 부서다 보니까 뭐 한 4,000명이 그 안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에 이미 부산에 이제 의식화 반체제 노동운동 의식화 하는 그 중심지가 저 부산대학 앞 그 다음에 서상 공단 거기에 있는데 저 부산에 이래 알아보니까 한 3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는 막 토요일 대개 근무를 했으니까 토요일 저녁에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에는 뭐 신부도 있고 부산대학 뭐 교수도 있고 무슨 목사도 있고 뭐 이래 또 뭐 고등학교 뭐 선생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. 하다가 이제 또 자기네들이 또 뭐 일요일 되면은 한 10몇 명씩 한 20명씩 야외 이제 야유회 형식으로 가가지고 또 교육을 받고 그래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뭐 국내 그 노동법 같은 거 간략하게 소개난 그거부터 시작해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 책이 막 한 300권 된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 몇 권 이래 독발하면 이제 그 사람들 기준을 볼 때는 전사가 되는 거죠.
아, 그러니까 전사의 양성 시스템을 완전히 연구하셨네요. 뭐 불가피하겠죠.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한진중공업이 대한조선공사가 넘어간 거죠? 그렇죠. 같은 장소죠. 대한조선공사가 은행 관리돼 가지고 네. 그다음에 한진그룹에서 인수하면서 이름을 한진중공업을 바꿨죠. 예, 그렇죠. 그래서 저는 한진중공업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은 대한조선공사 한 18년 근무했죠. 예. 그래가 그 당시에 왜 크레인 고공농성할제 309일 동안 예. 저 시에도 김진숙인가? 김진숙이 예. 김진숙이 있습니다.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산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진풀에 깨구리 해가지고 그 시도 있는데 일부에 예. 김진숙이가 제 있을 때 그때 처녀로 용접공을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에는 저 강화도 처녀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얼굴도 예뻐장하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리선부에 이래 해머링하는 이래 소위 깡깡 아줌마들이 좀 그는 필요할 때만 깽깽이. 하고 예. 깽깽이 깡깡 소리가 나니까 그 다음에 신조선 새로운 배를 만드는 데는 여자 생산직 사원이 드물었습니다. 네네. 있는 데는 주로 이제 자동 기계를 오퍼레이팅 하는데 예. 그 다음에 이 절단이나 용접하는데도 이래 레일을 깔아놓고 모타에서 제발로 굴러가면서 옆에서 조정해주고 하는 그것만 한데 김진숙 씨도 처음 들어가는 그걸 했습니다. 예. 뭐 남자처럼 뭐 이래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거를 한 게 아니고 실내에서 그래서 뭐 사랑을 받고 이랬는데 귀하니까 그런데 뭐 몇 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까 말하는 씨를 뿌리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 있어요. 예.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제 의식과 교육을 뭐 부산서 받았는지 뭐 전향이 됐고 경기도에서 받았고 내려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. 처음에는 그런 에리에리하고 가늘픈 여자 용접사가 반자동 기기를 다루는 용접사가 뭐 몇 년 만에 그런 뭐 반체제 좌경 노동운동하는 투사가 돼 있었다 얘기죠. 그러니까 나중에는 309일 동안 80톤 크레인에 50 크레인 점거, 불법 점거 투쟁까지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기억을 너무 생생하게 잘하고 해서 무슨 기사가 나오든지 하면 꼭 끝까지 다 읽어봅니다. 네네. 그래서 아주 침식을 하면서 그냥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또 저거를 이 사람들 어떻게 좀 막아볼 수 없느냐.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때는 임원이었습니다만은 점심시간 딱 끝나고 나서 한 부서 작은 부서는 한 300명 되고 많은 부서는 뭐 1000명 넘고 하지만은 이래 모아가지고 제가 한 50분간 이래 강연을 했어요. 일종의 정신훈화입니까 아니면 정신훈화 대가마 이래 산업별 노조락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. 기업이라 하는 각각 독립적인데 이 기업에 많이 나면 그거는 보너스도 많이 받고 성과급도 받을지 자기 기업하고 다른데 산업계가 금속노조 전체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 같이 월급을 준다 다 같이 행동하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.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이 시집에 나오는 개구리와 정갈하는 것이 제가 그때 월남이 패망하고 8년 만에 제가 기사를 읽었어요. 독일의 그 주간지에 슈테른 하는 그 주간지가 있는데 별 빨갛게 그려져 있는 거 거기 기자가 월남 75년 4월 30일 패망하고 나서 8년 만에 4.20서부터 했어요. 월남은 기니까 하노이까지 뭐 1500km 가면서 럽보 기사를 썼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시의 내용과 같이 20년 동안 호지민이가 인도를 한 통일전쟁을 할 때는 저 미국 놈들만 물러가는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는데 통일도 되고 이 슈데른 기자가 보니까 이제 말이야 한데 8년 만에 왔는데 채 5년이 지나니까 갔던 미국이 다시 돌아오고 미국 회사가 돌아오고 미국하고 외교 관계가 수립돼야 우리가 월남이 제대로 살 수 있는
제대로 살 수 있는 국가가 되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그래 그 이야기를 근로자들한테 생산지 사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. 수대령 기자가 8년 만에 했는데 여러분들 덮어놓고 반체제, 좌경, 노동운동 그것도 뭐 산업별 노조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. 우리 회사가 잘 돼야 거기서 회사가 알을 놓는 거위를 잡지 말고 거위를 건전하게 놔두는 한에 있어서 월급을 올려달라, 성과급을 더 달라, 보너스도 더 그 이야기가 아무리 해도 좋은 거 아니냐? 그리고 저는 또 일본에 한 7개월 가 있는 동안에 원래 그 산업별 노조 하는 게 그 전국에서 한 건데 그 산업별 노조의 폐단을 내가 책으로 읽은 게 있다. 또 그 이야기도 해주고. 그리고 보면 보통 점심 먹고 나서는 이래 잘 졸지 않습니까? 훈련을 하든 뭐 강연을 하든. 그래서 그 위에서 내려다 보면 누가 자는지 뭐 흥미없이 듣는지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럼 저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. 없는데 그래 이제 뭐 박수도 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또 뭐 상당히 또 그 세 사람 또는 뭐 11사람 또는 50명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도 박사 그런 저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매 차에 걸쳐서 하고 나서는 앙케이트를 돌렸어요. 해보니까 반응이 말이지 뭐 그 강연 자체에 대해서는 뭐 막말한다든가 비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. 뭐 그냥 뭐 듣기 좋고 뭐 공부 좀 됐다. 뭐 그런.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정복 자포들 그때 욕을 막 했겠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 해도 인심이 순박했습니다. 그때는 내가 하는 그 강연을 비판을 해도 제대로 또 반응이 괜찮더라고요. 네. 그런 일이 있었어요. 그래가